네, 나에게 손절이란 없다. 우리의 현성찬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에서 말씀하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장 초반에 거의 9% 가깝게 급등을 예, 했더라고요. 예, 예. 네, 수익 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축하드리겠고요. 아, 예, 예. 네, 다만 근데 이제 상승폭이 조금 나중에 둔화가 되면서 네,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뭐 오늘 그 장 초반에 한 8시 20분 정도에 오늘 프리마켓에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주춤하면서 그랬는데 한 8시 한 40분 뭐 50분 됐을 때 이제 그 저희 공부방에서 어떤 분이 이제 오늘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한다면은 고점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으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뻔하다가 그래도 이제 어쨌건 저를 또 의지해서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가 7만 2천 원에서 7만 4천 원 정도가 오늘의 고점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의견을 올렸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별다른 게 아니고 그 프리마켓에서 고점이 7만 2,400원이 고점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2,400원 이상에서는 매물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72,000원에서 74,000원 그렇게 좀 오늘 좀 매도를 갖다가 하면 잘 매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 그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그게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제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내가 오늘 팔아야 되는데 내가 좀 주식이 많은데 한 뭐 돈 1,000원이라도 사실 이게 나한테는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서 그 미세한 그 경험이라는 게 그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어쨌건 프리마켓에서의 그게 좀 매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규 시장에서의 고점이 72,200원이고 장중에는 뭐 거의 전일가 부근까지 한 플러스 한 1.5%까지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한 3, 4% 정도 끝났죠. 그렇죠? 음봉으로 끝났는데 이게 사실 이제 끝은 아니고 다만 이제 오늘의 상승이 제가 이제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건 지난번에 그 네이버의 이제 그 하정우 센터장 건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관 지명 건 그 부분도 그렇고 사실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기대감이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은 일단 내가 좀 이익을 좀 챙기고 나오자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실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뉴스냐 그 부분을 우리가 투자자로서는 제일 먼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일단 사실 내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내는 괜찮았는데 카가 문제였죠. 그렇죠? 특히 카카오페이가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날에 마이너스 11% 그리고 오늘도 한 마이너스 9% 그렇게 폭락을 했죠. 그래서 고점이 11만 원이 불과 3일 전의 가격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7만 7천 원 정도에 끝났죠. 그러면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렇죠? 3일 차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진짜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시장에 좀 가장 중요한 얘기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카도 뭐 그냥 내보다는 좀 못하지만 예, 그래도 괜찮다. 카카오페이가 폭락했어요. 그렇죠?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일단 뭐 미국의 그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특히 이제 그 서클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에 마이너스 15%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상치 않겠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반면에 또 이제 오늘에 이렇게 폭락한 거로 또 이제 매수의 기회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한 3분의 1이 지금 순식간에 지금 빠졌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오늘 사실 이렇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CBDC 그 이제 중앙정부의 디지털 화폐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결국은 뭐 좌초됐다 그런 내용인데 그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뜨니까 지금 그 부분에 밀리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두 개가 좀 상반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좀 따지고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좀 주종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중은행도 지금 그쪽에 대해서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도 원래 그 성장 산업은 가파르게 초기의 성장 산업은 항상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부분을 딛고 성장하는 게 되겠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천은 안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둘 만한 주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NH증권에서 목표가를 갖다가 13만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제 서클이라는 미국의 기업의 PER의 절반 정도를 갖다가 산정을 해가지고 목표가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 가격 대비해서는 되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장 마감에서는 서클도 한 마이너스 한 3, 4%더 약세였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플러스 3% 정도 미국의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좀 강한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또 뒤에 또 이제 뭐 스윙 기법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그 스윙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그 주식을 좀 잘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공포에 있으실 게 아니고, 지금은 좀 이렇게 약간 역발상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주식을 한번 좀, 내가 어차피 뭐 주식이 아파트가 아니니까 한 번에 확 지를 필요도 없는 거고, 슬슬 조금씩 이렇게 한번 좀 편입을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좀 이렇게 좀 미래를 갖다 대비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저는 그 뭐 주식 투자 잘하는 분들 많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온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감히. 예. 저보다 수익률 좋은 분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저처럼 투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다라고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지루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또 그 얘기하네. 그래서 이제 7개월 연속 손절. 아마 이제 이거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아마 이제 1년 뒤에는 제가 1년 7개월 지나도 손절이 없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죠? 매월 3, 40개를 투자하는데 손절이 없었고, 그리고 항상 5개 내외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2년 동안에 물린 게 하나도 없이 손절이 없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하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주식을 배우면 6개월이면은 200번의 이익 실현을 할 거고, 1년이면은 400번의 이익 실현을 할 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이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자, 뭐 일주일에 뭐 20% 이런 거보다 제가 지난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이제 어쨌건 3개월 전에 저한테 이제 주식 투자의 어려움을 토로하셨던 분께서 그 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 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이제 3월 말까지 마이너스 40%의 손실을 봤는데, 저하고 함께한 3개월, 그 뒤 3개월 동안에 완전히 바뀌었고, 특히 최근 한 달 동안은 플러스 50%, 한 달 수익률이. 근데 보니까 월 단위로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뭐 플러스 수익이 뭐 5%, 10%, 15%. 왜냐하면 뭐 손절이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뭐 매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되게 핫했던, 아까 전에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스윙 기법으로 해서 이제 5월 말일인 것 같아요. 5월 말일. 이때 이제 보시면 NC소프트가 이제 그 신작 공개, 아이온2 공개를 갖다가 했는데도 제가 보니까 게임이 괜찮더라. 뭐 프리퀄도 괜찮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마이너스 4%가 빠졌단 말이에요. MSCI에서 편출됐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또 급등을 했죠. 또 매도를 갖다가 해서, 그래서 2차 수익률이 30% 수익을 갖다가 지금 오늘 또 하고 또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6일에 60%의 수익을 단 6거래일 동안에 수익이 났습니다. 60%가, 이게 60%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한가에 3분의 1 매도하고, 그러니까 되게 거의 마지막까지 수익을 갖다가 진짜 마지막까지 뽑아내려고 되게 그 좀 끈질기게 가져가는 거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정말 가나 했다가 완전 당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2010년부터 해서 거의 12년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주식 투자는 이렇게 진짜 뭐 30%, 50%막 100% 그런 투자를 원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장은 안 돼 그러면서 거기서 뭐 10년 또 코로나 이후에 또 막 엄청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단기 수익에만 그 좀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이 너무 두려운 거야. 근데 한번 보세요. 국내 증시가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좀 대세가 열렸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지수가 3천이 갔는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물론 계속 가파르게 오르진 않겠지만 그러면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과거의 그런 부분 내가 당했어 주식시장이 그래가지고 계속 단타만 하다 보면 정말 큰 수익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하시던 주식 투자하고는 계속 다르게 계속 조급함에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 이제 저는 이제 물론 단타도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갖다가 좀 일부 종목들은 꾸준히 가져가면서 계좌 수익을 되게 좀 화려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 되게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그런 투자법입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보다 이렇게 막 상승을 했는데 계속 막 단타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나요? 그런데 2만 원에서 만약에 6만 원. 그러니까 오늘 그 제 공부방에서 어떤 분도 뭐 주식을 갖다가 뭐 300%뭐 그렇게 수익이 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 종목이 그냥 모든 다른 종목 손실을 갖다가 완전히 다 커버하고 계좌 수익이 압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하셨던 주식 투자 방향이 맞아요. 지금 이제 국내 증시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단타 그런데 제가 나이가 지금 이제 어쨌건 여러분들보다 좀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좀 많은 연령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단타 힘들거든요. 저 단타 하루에 하나 정도밖에 안 하고 진짜 몇 개 힘들고 그러는데 진짜 막 시청자분들 막 연세 60대, 70대 그런 분들 단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던 그런 투자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그냥 좀 편하게 샀다가 뭐 한전기술도 2주 만에 90%. 네. 아무튼 근데 이런 시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갖다가 제 방송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누구나 다 아는 주식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괜히 모르는 데 갔다가 뭐 물론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이제 잘 모르는 데에서는 손실이 엄청 커지는 경우로 여러분들이 뭐 대선 테마주 그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대선 정책주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내 돈을 지켜야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는 기업을 되게 여러 번 이렇게 타이밍을 갖다가 포착을 함으로 해도 수익률이 충분하다는 거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 한 종목에서 지금 원금의 3배예요. 보시면 1차 공략할 때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물론 첫 시세에도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눌림목이 이렇게 나온 종목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말씀드리고 불과 이제 1개월 만에 60% 그리고 1개월 만에 40% 그리고 2개월 만에 80%가 아니고 더 났죠. 그렇죠? 네. 2배 이상이 훌쩍 났습니다. 24만 원에서 62만 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종목만 타이밍을 잘 잡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매가 되게 좋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이제 뭐 계속 그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41만 원에. 근데 지금 또 매수를 갖다가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 고려 중입니다. 오늘 한 37만 원 정도 뭐 그런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보이고 다시 좀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타이밍들을 보시면 결국 노란색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께 이제 방송에 말씀드린 그런 시점들이고 저 사람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이 그림 하나로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제가 자산 관리를 이제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장 대형 증권사에서 한 뭐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세부적인 종목, 뭐 작은 종목 그런 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떻게 텐베거 계좌를 만들 수 있느냐, 종목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쪽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우량주의 매수 타점만 잘 잡아도 리스크 관리를 완벽하게 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화장품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실리콘투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실리콘투는 국내 대표 화장품 유통업체이잖아요. 그렇다면 화장품 브랜드보다 유통업체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 지금은 좀 원래 그 개별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그 인디 브랜드 쪽은 그 외부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울러서 이제 유통업체로 이제 발돋움한 것이 실리콘투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뉴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으신 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작년 11월 말에 그때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시장에서 그 수출 1위를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미국 국민들이 자국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의 화장품 전체액을 만약에 뭐 100조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중에 그 수출품의 비중이 10%가 채 안 되고요. 거의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은 그게 아니고 세계에서 지금 이제 미국을 제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년보다 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제 중동이나 유럽 쪽의 비중이 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스티로더라는 되게 좀 그 굵직한 그런 이렇게 고가 화장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이제 그런 미국 화장품을 갖다가 전체 수출 금액에서 제쳤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가파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다가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동이나 유럽으로 그렇게 확장되는 부분을 갖다가 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미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화장품 업계에서는 좀 거시적인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세부 개별적인 브랜드가 아니고 약간 전체적인 좀 크게 봤을 때에는 이렇게 인디 브랜드를 아우르는 그런 유통업체인 실리콘투가 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오늘 많이 올랐는데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은 이게 무슨 마징가제트의 뭐 머리뿔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이런 흐름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더 예상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뭐 좀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대 보면은 6만 원대를 갖다 이렇게 두 번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거래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MAC도 별로 부담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아시다시피 그 지난 주에는 제가 이제 그 SK 이터닉스를 설명드리면서 이 주식은 관망이다. 추가적으로 뭐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따라가면은 피곤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주식은 사실 내가 섣불리 매도를 갖다가 하기보다는 일단 좀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증권사의 목표가는 대부분 다 6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펀더멘탈 상으로는 퍼가 한 30이 넘어가기 때문에 많이 온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좀 여지가 있고 워낙 그 세계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업체를 책임지고 있는 화장품 유통업체인 실리콘투인데요. 외부 변수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더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다만 고점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또 매수를 해야 할지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그 매수 타점을 잘 정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현성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화장품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이번에는 APR,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정말 APR은 핫한 화장품주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많이 올라서 엄청 많이 올랐죠. 네, 지금도 그래도 매수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제가 막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막 말씀드릴 때가 뭐 사실 되게 가격이 저가였을 때인데 뭐 4만 원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엄청 올랐죠, 그렇죠?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15만 4천 원이니까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일단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K뷰티의 연장선이고 세계로 확장 중인 화장품 앤 뷰티 디바이스 기업. 제가 이제 리포트를 갖다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제목의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국가 권력급 화장품 앤 뷰티 디바이스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애널리스트가 웹툰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국가 권력급이라는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 회사의 제품 메디큐브가 미국에서 이제 단일 브랜드 기준에서 이제 매출 1위를 달성을 했고 해외 확장의 초입이다라고 보는 그 시각이 되게 좀 많더라고요. 애널리스트의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일단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의외로 지금 이제 유럽 쪽의 매출이 이제 110%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중동 쪽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지금 매출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 쪽이 약간 좀 둔화가 되더라도 일단 상쇄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작년에 안 좋았을 때는 미국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서 보셨던 실리코트나 국내 KBT 쪽이 지금 작년에 일단 약간 좀 희망상으로 얘기하던 뭐 글로벌로 좀 확산하는 거 그런 초입으로 좀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사실 매수 타점을 제대로 된 조정을 안 주고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중에라도 한 마이너스 3%뭐 그 정도 밀리면 일부 좀 매수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촘촘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눈에 띄게 이 거래량을 상쇄할 만한 뭐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달바냐 APR이냐 둘이 지금 사실 막상막한데 단기적으로는 달바가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근데 APR 같은 경우에도 되게 소리 없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라도 좀 조정이 좀 터프하게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랑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호실적이 기대되는 APR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장중에 눌렸을 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현성찬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네이버입니다. 정우가님, 앞서서 네카오 리뷰를 해주실 때 네이버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네버 다이 계속해서 쭉 올라갈까요? 일단 왜냐하면 네이버는 사실 이번에 뭐 정책 수혜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가 실제로 이 기업에 어떤 약간 뭐 기대감이나 이제 뭐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은 실적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인지 그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하정우 수석 뭐 무슨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어떤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AI 이렇게 지원 확대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쪽에 쏟아붓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네이버의 광고 및 커머스 매출이 그동안 답보 상태를 벗어나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의 매출이 사실 커머스 부분이랄지 광고 이 부분은 사실 네이버의 본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 수혜를 갖다가 입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또한 이제 뭐 AI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알게 모르게 많이 영향력을 되게 미치고 있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 제가 이제 뭐 그 2주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이버는 지금 이제 5분기 연속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갖다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는 아직 건재해. 카카오와 달라. 우리는 뭐 문제 없어. 계속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25년 기준 매출은 12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2.5조. 그래서 PER은 20배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사실 뭐 부담이 없죠, 그렇죠? 네. 주요 빅테크 및 AI 기업 대비해서는 현저한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도 그렇게 부담이 될 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올랐지만 주봉상으로는 장대 양봉 하나 나온 거예요. 주봉상으로. 그리고 지금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주봉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다시 회복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또 지금 MACD는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지속될지 그 부분은 좀 봐야겠지만 어쨌건 우리 포트에 일단 네이버는 좀 담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착에 대한 기대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네이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장중에 내가 매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한번 답변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우량주 수익기법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네, 손절없는 매매로 유명하죠. 손절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거의 근데 뭐 손절 안 하시지 않나요? 근데 안 하도록 뭐 많이 되게 신경을 갖다가 쓰고 이제 하니까 이제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예. 사실 뭐 주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무리하지만 않으시면 그리고 좋은 주식을 좀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사실 손절은 좀 글쎄요 하는 일이
뭐 거의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뭐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주식이 되게 과학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건 무턱대고 주식을 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분석이 이미 끝난 주식, 이 주식은 추세가 일단은 뭐 상승 추세를 상당 기간 뜰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주식 중에서 좀 싸게 나온 그런 주식을 갖다 고르는 편인데 자, 일단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는 스윙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6개월에 20%를 갖다가 되게 보통 좋은 수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일주일에 20%가 날 종목을 되게 찾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뭐 물론 이제 뭐 최근 한 뭐 6월 초 그때처럼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진짜 웬만한 종목은 고르면 다 일주일에 20% 났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사실 지금은 또 이제 시장이 좀 눌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눌리는 동안에는 사실 이런 종목이 뭐 사실 오늘도 뭐 NC소프트나 그런 종목이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6월 달에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또 다시 재차 탄력을 갖다가 받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목을 갖다가 담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눈이 높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 오른 주식을 추격하다 보면 아무래도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뭐 우량주를 갖다 급등하기 전날 이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 뭐 시장이 뭐 좋았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한두 달이지 한 3개월 전만 해도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한 그 이전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출렁출렁이는 시장이었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시장 전체 기간 동안에도 어쨌건 손절은 운 좋게 뭐 제가 보기엔 그냥 제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혹은 2년 동안 계속 손절을 갖다가 안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좌가 뭐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갖다가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제가 투자하는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급락하는 주식, 드라마틱한 좀 터닝 포인트는 어딜까? 그러니까 요즘도 이렇게 급락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뭐 좀 급락하는 종목들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이제 뭐 보는 종목이 뭐 삼성 엔지니어링 또 이제 뭐 카카오페이 뭐 이제 그런 종목들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윙 관점에서 언제 좀 매수를 할까 그러고 이제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뭐 초반에 한 중반 정도의 그런 수익률이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 한전기술이 수익률이 60%, 50%, 60%로 올라와 있고 한국금융주주도 뭐 30% 이상, NC소프트는 오늘 30% 훌쩍 넘었고요. 그래서 이렇죠. 하나오션은 다 매도를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또 액티브하게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한 25%에서 27% 거기서 싹 다 정리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또 좋은 종목 채워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한 달에 뭐 50% 난 분도 있고 한 달에 뭐 44% 난 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액티브하게 투자를 합니다. 뭐 하루에 4종목을 연속 막 이익 실현을 하기도 하고 되게 액티브하게 투자를 합니다. 절대 편하게 투자하진 않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늘 30%를 갖다가 돌파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30%를 30% 됐죠. 이것도 30% 넘거나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지금 뭐 매도를 갖다가 할 시점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마치 그 APR이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윙 투자가 뭐 항상 수익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리스크는 좀 되게 적은 반면에 상당히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타점은 여기였지만 공부방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매수했던 시점에서 6일 만에 한 60% 정도의 수익이 났고 그리고 되게 마지막까지 지금 그 마지막 단물까지 지금 계속 빨아먹고 있습니다. 네. 자, 손절하지 않을 자리는 이제 뭐 이런 자리겠죠. 뭐 이렇게 좋은 상승 추세를 그리던 주식이 급락해가지고
이제 뭐 하이브가 이제 뭐 금감원 조사 이런 것 때문에 폭락했을 때 그럴 때가 일단 매수 시점이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주식이라고 했던 이제 제가 매수한 주식 중에서는 되게 가장 작은 그런 시가총액의 종목인데 인투셀이라는 종목도 보호예수가 되게 엄청나게 이 나오는 날,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악재가 가장 큰 날 있잖아요. 악재가 가장 큰 날. 보통 이제 그럴 때 보통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는 하이브도 악재가 가장 큰 날. 이렇게 보시면 인투셀 같은 경우도 가장 악재가 큰 날. 앞에서 보셨던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게임은 되게 신작 발표는 되게 좋게 했는데 MSCI 편출이라는 되게 악재가 노출된 날. 뭐 그럴 때가 보통 되게 좋아하는 그런 매수 시점입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이 그 스윙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시던 차트하고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차트로 하면 속된 말로 하면 좀 쫄아서 못 사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00페이지짜리 이렇게 기법 자료에서 스윙 기법이나 그런 것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방법은 앵커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손절을 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노하우가 담긴 PDF 파일 받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가져가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점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우량주가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 전문가님은 집중하신다고 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냥 뭐 무작정 매수를 갖다가 하는 건 아니에요. 무작정 매수하면 큰일 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보통 그 선호하는 게 주식은 보통 다 추세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승 추세 종목이 있고 횡보 추세 종목이 있고 또 하락 추세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상승 추세의 종목이라고 해도 계속 상승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가다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 있고 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런 구간들을 갖다가 보통 그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도 가끔은 움푹 패인 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또 매수 타점으로 보는 거고 하락하는 주식도 하락하다 갑자기 폭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뭐 사례들을 갖다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갖다가 이렇게 뭐 가파르게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 사례보다 지금 보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뭐 가장 큰 주식 중에 하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갖다 계속 보여왔어요. 계속 보이다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싸다는 이유 때문에 주식을 매수를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스윙 투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낙주 매매를 갖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는 주식이 갑자기 투매가 나올 때 보통 그럴 때 매수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투매를 갖다가 받고 올리는 세력들은 되게 가파르게 시세를 갖다가 주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수익률이 한 4일 만에 50% 그리고 또 한 3일 만에 50만 원, 70만 원이니까 40%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5,000원에서 15,000원까지 가파르게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9,000원까지 폭락을 합니다. 결국 이 상승 추세가 그리고 AI라는 게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렇게 추세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에서 막 상한가가 나오기도 하고 되게 가파른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손절을 갖다가 안 하는 이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기업은 좋은데 어떤 이런 뭐 다른 노이즈 때문에 보통 주가가 하락했을 때 보통 매수를 갖다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을 갖다가 이렇게 싼 가격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손절이 사실 무서운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사실 뭐 강세장이어서 손절을 갖다가 너도나도 안 한다고 그러지만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에는 손절을 갖다가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손절 안 하면 큰일 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급등주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낙주 매매, 스윙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는 좋은 기업을 당연히 골라야 돼요.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뭐 2차 전지를 고르더라도 그 중에서 되게 하락 추세지만 투매가 나왔을 때 되게 반등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주식별로.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주식을 갖다가 고를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업 자체의 그런 악재가 아니고 어떤 시장의 악재, 업종의 악재 이런 부분 때문에 급락했을 때 매수를 갖다가 되게 하는 부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보조 지표 중에서는 이제 뭐 이격도 그리고 이제 RSI 이런 지표를 보고요. 이격도 중에서는 60분봉 그리고 10분 이렇게 좀 세부적인 그런 이격도까지도 되게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런 PDF 자료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자료 갖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좀 제가 같은 아이디어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신들의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주목할까요? 일단 오늘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가격이 좀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 네.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호실적에도 일단 뭐 블록딜 이슈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박스권을 갖다가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는 이제 2배 높은 방산 매출.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한 5% 정도인데 지금 하나오션은 실질적으로 지금 10%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뭐 미래를 봤을 때 어떤 필리조선소 그리고 이제 오스탈 그리고 이제 뭐 방산 하나 자체가 지금 방산그룹 쪽으로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되게 시너지를 갖다가 낼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에도 지금 이제 한 7월 이제 지금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돼서 내일부터 이제 7월 달인데 한 7월 뭐 한 20일에서 25일 그 정도면은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좀 나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24년 실적이 2,500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25년 올해는 지금 1조 그러니까 4배가 늘어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가장 지지부진한 그런 종목입니다. 움직일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 그 매매는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제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린 날 이렇게 매수를 갖다 해서 92,000원 정도의 매도를 했고요. 이 중간에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작은 수익을 갖다가 한 번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에도 한 번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지금은 다시 이제 매수를 하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뛰어서 일단 뭐 체결은 안 됐고 지금은 다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다 이제 주봉을 갖다가 첨부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 주봉 같은 경우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그리면서 주봉 MACD가 거의 지금 이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눌려 있어요. MACD 오실레이터가 되게 지금 이쁘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7월 뭐 한 초중 뭐 좀 빨리 보면 한 7월 한 첫째 주 지나면서 어떤 무언가 트리거가 나오지 않을까. 트리거에는 일단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뭐 미국의 조선 쪽이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우리나라와의 그런 관세 협상에서 어쨌건 히든 카드로 조선 쪽으로 갖다가 무언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계속 또 좋은 쪽에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트리거는 되게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오션을 지금 이제 조정을 보이고 되게 답답한 그런 주식이죠. 그런데 답답하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끈을 놓으실 때가 아니고 좀 관심을 두고 보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여러 재료를 가지고 있는 한화오션입니다. 전문가님이 이전에 이 종목으로 많은 또 수익을 주셨던 만큼 그만큼 확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화오션으로 바캉스 자금을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